네, 안녕하세요. 너무 크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마스터 이건노입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줌 미팅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자리는 이제 줌 미팅으로 별로 없고 요즘에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하고 이제 해외 파트너들 줌 미팅 할 때만 가끔씩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카메라 세팅을 해놓기보다는 그냥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는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 캠 켜놓고 했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캠을 꺼냈는데 이거 한 40만 원 주고 산 건데 왜 이렇게 막 제가 막 천사같이 나오죠? 막 거의 승천한 사람처럼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좀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초대해 주신 이 김영준 본부장님 제가 본사에서 볼 때마다 너무 에너지 받고 감사한 일도 너무 많고 티켓도 많이 받아가지고 늘 감사하신 분인데 이렇게 오늘 네,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또 한번 부족 하나만 나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사람이 많을 줄도 몰랐고 녹화하실 줄은 더 몰랐어요. 예, 거기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예정이 없게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파트너 한 분이 이제 본부장 구도가 잡혀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저 역시도 지금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정말 눈코 빠짐없이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그렇게 강의의 내용을 참 많이 준비 못했지만은 그만큼 좀 더 어떻게 진솔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신규는 이제 거의 없으시고 이제 사업자 위주시다라고 들었고요. 지금 또 이제 직급을 도전하시는 팀이 이 팀에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파트너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난 처음 본다. 네. 좀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잠깐 저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고요. 애터미를 시작한 나이는 27살에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시작을 해서 했고, 지금 딱 5년 차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저희 부모님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한 케이스라기보다는요, 저희 부모님이 5년을 한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왔던 케이스예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시작을 하면서 대학생이었던 저한테 휴학하고 나랑 같이 시작하자 바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네, 들은 척도 안 하고 미쳤다고 많이 했죠. 그리고 온 가족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 저희 작은 누나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파트너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 설명을 할 사람이 손이 너무 모질라니까 입이 모질라니까 저희 작은 누나는 사업도 안 하는데 막 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뭔데 저렇게 하나 둘씩 홀리나 종교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희 부모님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어느 순간 센터를 차리셨고 그 센터가 점점 커져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센터가 굉장히 지금은 큰 자리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어머님 밑에서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 보고 그리고 저희 통장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예, 뭐니 해도 머니죠. 제가 그때쯤 마침 제가 원래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범 계열이 제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거를 깨닫고 '난 뭐 하지?' 이 고민을 참 하고 있던 차에 저희 부모님의 통장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2천만 원 했지만은 저는 300만 원 선생님 월급 정도만 받아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제 스스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비전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애터미라고 하는 게 다 다단계 아주머니들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네라는 걸로 좀 많이 와닿았어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회사가 규모가 크니까 원래 있던 공장들한테 의뢰를 해서 가격을 싸게 주는 그런 할인형 쇼핑몰이다라고 저는 좀 인지가 됐고 그 대신에 제가 하는 일은 그 홈페이지를 홍보를 했을 때 지분을 좀 나눠 갖는 일. 이런 게 딱 인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20대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시작하면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었을 때 이제 말이 많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아들인 제가 딱 나와서 중간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저희 공개 안 하시죠? 네. 저희 네. 센터에서도 사실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좀 본인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아들 키우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잘 못 보시는 상황이었고요. 저 역시도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편이라서 처음에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딱 하니까 너 휴지 못 써, 화장품 못 써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공무원 이제 고시생들이니까 엄마가 사준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콜드 컨택 뛰어야지, 전단지 돌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나마 편한 곳, 카페를 제가 좀 많이 갔습니다. 카페를 갔는데 카페를 가서 사업을 막 너무 잘한 것이 또 아니에요. 너무 잘한 게 아니고 카페 가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죠. 손님들 다 나갈 때까지 제가 기다려요. 왜냐면은 쪽팔리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또 사장님이 바쁘면 안 돼요. 사장님이 막 누구 막 일을 부산하게 설거지하고 막 이러면은 또 말을 정신이 없으시니까 말을 또 못 거는 거예요. 숫기가 없어서.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한가해 보일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카페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기다리는 날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나가면서 나가는 척하면서 저 갈게요 하면서 사장님 근데 혹시 애터미 아세요? 이거 딱 던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한국에 오니까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해서 다 가입했어. 이 얘기를 딱 하면은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아, 네,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됐는데 아무 제가 발전이 없더라고요. 발전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너무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때 마침 말레이시아가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르는 사람 잡고 할 거 한류 열풍 많이 불고 있는 동남아에 가서 잡고 하면은 한국보단 낫지 않을까? 진짜 이 마음, 딱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 비행기 표를 끊어서 갔어요. 말레이시아 비행기 표를 끊어서 갔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간 거죠. 왜냐면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는데 그냥 갔거든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글로벌 사업가다 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하시는 줄 아는데 아직도 저는 한 2, 3분 넘게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 그래도 좀 기초는 이제는 조금 하기는 하지만은 잘 못해요. 그래서 갔는데 또 너무 막막한 결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사실 애터미의 정말 그 무기는 사실 물건에 발이 달려서 저희가 움직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 힘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니까 소비자를 하나 둘씩 모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같이 사업을 한다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잘했거나 제가 뭐 태생이 말을 너무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방송사고가 많네요. 막 조명이 막 커졌다 켜졌다 난리가 났네요, 지금. 네. 그리고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저 잘 들리시나요? 네. 완전 잘 들립니다. 네. 그게 아니라 저 역시도 초반에 정말 답답했던 그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나이대가 저희가 아예 어려버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어리니까 잘하지. 어리니까 말도 잘하고 이렇게 PPT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줌 미팅 같은 것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이 빠지기가 쉬운데 사실 저도 정말 답답했고 정말 심란했던 시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리더스가 들어가는 그 해에도 사실 고민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사실 제 목표는 30살에 월 1,000만 원 벌어보자였어요. 근데 30살이 됐는데 엄두도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600, 700 정도 벌고 있었을 때인데 도저히 이게 월 1,000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제 나름대로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있었는데도 하는 대로 제가 그 방향대로 꾸준히 날고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월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30살에 월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로열 리더스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지게 안 돼요. 사실 작년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는데
어, 200만 원 여기서 무슨 계셔? 미끄러졌거든요. 전 된 줄 알고 파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미끄러졌는데 이게 안 되고 나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일을 좀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훅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애터미는 끊임없이 도전이 맞는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 년 다시 기운 살라서 열심히 또 로열 리더스 들어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성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되더라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직급을 가시는 분들 사업자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라고 어제 잠깐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희 파트너들 상대로 사실 했던 강의가 하나 있어요. 강의라기보다는 조회 시간에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제목을 이제 사업자의 큰 그림이라고 정했습니다. 제 맘대로.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좀 방향을 잘 짚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한국 파트너들, 그동안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해외 파트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세 나라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애터미를 했었는데 이게 대화가 100% 통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통역을 끼워야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명확히 전달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제 파트너를 거쳐서 오고 통역가를 거쳐서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100%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3년 동안 지금 2년 반 정도 한국에 와서 한국 그룹들을 키우면서 그때 와서 이제 한국계에서 새로 사업계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쩔 수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고 한 달 딱 쉬고 한국에서 새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태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되지? 돈이 안 되지? 이 생각을 좀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을 헷갈리기가 너무 쉽고요. 방향을 헷갈리기가 너무 쉬워요. 특히나 이게 사람관계 이야기고 저희가 얘기들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이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이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공식 같은 게 딱 있으면은 공식에 딱 대입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인데 여기는 뭐 열정, 믿어라, 신념, 막 확신, 이런 얘기들이 사실 감정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기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거에 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이제 좀 직급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위주로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이고 많이 이것 때문에 많이 잘못 갔던 경험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다. 이거를 사실 저희가 언제나 사업을 할 때 긍정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낙천적인 것과 긍정적인 거를 많이 헷갈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잘 웃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또 농담을 잘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그럼 말지 뭐 이러는 경우들 사실 사업에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낙천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버티면 된다 이 말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시스템만 나오면은 돈이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1년 버텼는데 돈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가갔는데 파트너도 한 명도 안 생기고, 사람들도 안 생기고. 근데 한 반년 정도는 긍정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낙천으로 버틴 거죠. 나오면 돈 됐으니까 난 계속 나가야지. 계속 나가는데 제가 나중에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실제로 활동을 하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했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였냐면은 제가 사람들한테 딱 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총알을 쏴대셨겠죠. 특히나 이제 교민분들은 더합니다. 예, 특히나 남자 교민분들 한 번 가면은 정치 얘기를 그때 한창 정치가 시끄러웠을 때였어요. 그래고 3시간씩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3시간씩 제가 이야기를 맞습니다. 네, 그렇죠. 들어주면은
너희 부모님은 뭐 하는데 너한테 그런 거 시키냐? 이런 걸로 하는 거죠. 너 내 자식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알았으면은 내가 다리 몽쟁이를 뿜질러 버렸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신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은 그냥 흘려 넘겼어야 되는데 저는 초반이라서 그거를 흘려서 못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오고 예, 집에서 혼자 자가격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혼자 쉬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우선이어야 되니까 내 마음이 언제나 우선이어야 되니까 다닐 거 다 다니고 여행 다닐 거 다니고 여행은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카페 같은 거 많이 다녔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얼마나 만나봤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냐라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실제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사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서 2%가 넘어가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딱 회사가 있으면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물건을 만드는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삼성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쵸. 은행에서 봐주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분야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물건은 안 만들고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고 전부 다 홍보일, 마케팅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위험한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2%를 넘어가면은 이제 경제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희가 100명한테 얘기를 해봤자 실제로 저희한테 사업을 같이 뛰어드는 사람은 1명에서 2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제가 1명한테 말 걸어서 그 1%가 얻어 걸릴 수도 있지만은 100명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100번째에서 그 1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률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는 게임이었던 건데 저는 실제로 그게 아니었고 그냥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막연하게 버티다 보면은 잘 될 거야. 사업인데 사업을 살짝 어떻게 종교처럼 아니면은 뭔가 사주나 타로처럼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 1년 때쯤 됐을 때 그 남은 낙천까지도 없어졌을 때 우연히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물건 판매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하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파트너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요즘 이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세미나는 잘 나오시고 센터는 잘 나오시지만은 끝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본인은 긍정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그를 잘 터치고 맨날 보면은 분위기는 좋아요.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농담도 잘하시고 위트도 있으시니까 분위기는 언제나 좋아요. 근데 사업 이야기에 들어갔을 때 언제나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 이번에 필링 패드 너무 패드가 작아.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건 취향의 차이죠. 필링 패드 너무 작아. 야, 필링 패드 내가 볼 때는 용량이 적어.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파트너들 앞에서 하시는 경우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들 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전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짚어드릴 수도 없고 저희 인간관계로 보면은 벌집을 발로 차지 말라고 해서 직접 얘기를 해줄 수도 없는데 사장님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너무 많이 꺼내드리고 싶은데 본인은 끝까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거는 내가 그냥 잘 웃고 낙천적이고 행복한 성격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야. 그럼에도 우리 사업에는 나랑 100% 맞지 않는 면이 언제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치고 나간다. 그럼에도 나는 여기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해볼 거야. 응?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파트너들 앞에서 비비불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죠. 형제라인 앞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형제라인과 스폰서 앞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따 드릴 텐데, 파트너 앞에서 저희가 정말 제 파트너한테 원하는 거는 본인 파트너 앞에서만이라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본인 파트너들 앞에서 제품이 비싸다, 아니면 용량이 적다, 아니면 내가 오늘 총알이 맞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파트너들은 더 이상 그 물건 절대 안 사죠. 그 팀에서는 그 매출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럼 결국엔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 손해예요. 저희 포인트로 돈 버는 건데 본인이 본인 파트너들 포인터들은 막
그 나올 구멍들을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저희 파트너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저희 일인데 파트너들 앞에서 막고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들은 언제나 스폰서보다 더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스폰서들은 파트너들보다 돈을 좀 더 벌고 파트너라도 한두 명씩 더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파트너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막막하고 막막한 상황, 아직도 신뢰가 안 쌓이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결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팀미팅 갔는데 스폰서가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자기한테 갑자기 고민 상담을 해요. 어쩔까요? 할 마음 쏙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3년째 됐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차론이 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에이전트이신 분들도 계시고 희한한 거는 사업자들이 계속 생겨요. 파트너들이 계속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년 세일즈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100에 100% 본인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부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사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저희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일인데 사실 저희 자식이 바뀌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자식한테도 말해서 바꾸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사업자들을 저희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새로운 진로를 만드는 일인데 이 일이 쉬울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2%가 넘으면은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100명을 만날 때 2명, 1명 만나는 그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일동에 저희는 긍정의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만큼 힘든 값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의 힘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될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생각을 드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너무 어리광을 부리는 게 죄송해요. 이거는 또 이제 제 한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파트너한테는 못하는 이야기예요. 제 파트너한테는 못하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사업으로 나오신 건데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정재영 회장님 예, 그 명언이 딱 써 있더라고요. 힘, 된다 해도 될 듯 말 듯한 일을 힘들다 하면은 100%안 된다. 그 일이 저는 정말 너무 애터미 사업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터미란 회사를 홍보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 이 제품에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 점을 찾아서 저희는 셀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쇼 호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쇼 호스트인데 TV에 나와서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만나서 파는 쇼 호스트인 거죠. 쇼 호스트 방송에 딱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물이 질질해?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동태 눈깔, 고등어 눈깔이 왜 이렇게 탁해?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해서든 팝니다. 받아보면 실제로 안 좋은 물건이더라도 그 사람들은 팔아요. 저희도 애텀이란 회사를 홍보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한탄할 시간, 사업에 대해서 한탄할 시간 없습니다. 파트너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사업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말,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생각도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도적인 거랑 순종적인 거, 이거를 좀 많이 헷갈리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언제나 강의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주도적으로 나와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세미나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지금 돌아봤을 때 사실 저희 라인이 아니고도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매체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전화번호를 안 와서 연락을 상담을 막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젊은 분들, 특히나 해외에 나가고 싶은 젊은 분들이 나도 이건너 본부장님처럼 나가고 싶은데 그냥 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본 생각에서 제 느낌은 대략 그렇게 와요. 그분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 가고 싶고 제가 가세요 밀어주는 거를 원하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제 생각은
안 나가셨으면 좋겠답니다. 고생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파트너가 생겨서 그 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딱 제가 포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에 파트너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좀 버틸 힘을 간근히 또 이제 제가 그만두고 싶다 할 때쯤 파트너가 하나씩 생기고 그만두고 싶다 할 때쯤 파트너가 한 명씩 생긴 케이스라서 버텼는데 제가 해외에서 정말 경험을 하면서 형제라인 분들 많은 분들 보면은 애터미 자체를 포기하시고 돌아가신 경우들도 사실 많이 봐서 한국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고 한국은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고 나 혼자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때 나가세요. 제 파트너들한테는 이렇게 나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해외로 나갈 건가 마실 건가 후회는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이 한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해외로 나가서 저희 스폰서가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역시 스폰서가 없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돼서 2년이 넘고 나서 이제 직대 스폰서를 처음 보신 케이스였고 그래서 혼자 하셨던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도 시작해서 스폰서가 저희 부모님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님이 스폰서인 경우는 얘기가 잘 안 들어와요. 가족 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야, 너 명단 써. 얼른 한 명이라도 더 만나봐 하면은 걔 스폰서 얘기로 안 들리죠. 잔소리로 들리죠. 만나고 있어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잘 안 통했기 때문에 저는 어찌 했든 잘 돼도 제 탓, 안 돼도 제 탓인 거예요. 못하면은 그냥 제 탓이니까 제가 꾸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다면은 제가 모르게 부모님한테 엄청 많이 기댔을 것 같아요. 그 파트너가 생겼을 때 부모님한테 설명해달라고 많이 밀었을 것 같고 소비자들도 부모님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면 편하니까. 그쵸? 스폰서가 설명을 해주면 편하죠.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많이 그렇게 떠넘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100%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스스로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은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석세스 아카데미를 나갈 때마다 20대 사업자들이 말레이시아는 좀 많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스스로 꾸려나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스폰서 없이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 애토미는 그냥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많이들 지금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저희 센터분들이나 이제 형제라인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때부터 마케팅 플랜, 제품 설명,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비전, 뭐 그리고 뭐 성공대 뭐 이런 거 저희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센터 운영을 에이전트 때부터 혼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강의를 다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잘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매일매일 했으니까 요 정도라도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도 요 정도라도 얘기를 하는 거는 눈 뜨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업을요. 스폰서한테 기대다 보면요. 답이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제가 이과라고 그랬죠. 수학적으로 봐도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고 나의 스폰서의 그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사업은 무한 단계니까. 네. 두 명 키워야 올라가는 거기는 하지만은 그 두 명이 꼭 저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쵸? 제가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 제가 처음에 만약에 샤론을 가고 싶어. 샤론을 가고 싶으면은 제 밑에 세일즈 마스터가 6명 정도가 생겨야 됩니다. 그쵸? 한쪽에 6명, 왼쪽에 6명, 총 12명이 생겨야 돼요. 다이아가 4명이 생기고. 이게 처음에 요 정도만 돼도 이 위에 있는 스폰서는 나를 케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가 나 혼자인 상황에서 나를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스폰서한테 사업 설명해달라고 하면 편하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스폰서가 나만 믿고 와라고 했으니까 언제까지고 이 후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파트너가 내가 한 명일 때는 나한테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파트너 밑에서 또 한 명이 또 새로 나와. 어때요? 이 사람도
절박한 사정일 테고 다들 절박한 사정으로 사업 시작하는 건 똑같을 때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스폰서 눈이 당연하게 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한 명 생겨. 3명만 생겨도요. 원래 일주일 내내 스폰서가 날 후원을 해줬는데 그게 3일로 줄이면은 스폰서는 나한테 후원해줄 수 있는 시간이 2일밖에 없어요. 2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양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3명 파트너가 생기기만 해도 스폰서는 나한테 일주일에 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스폰서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가준다. 계속해서 붙어서 다 해주고 있다. 그건 진짜 천복 타고 나신 건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파트너들을 정말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몸이 안 됩니다. 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스폰서가 하루 후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양분 삼아서 나머지 6일은 내가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스폰서가 하루 띄워줘요. 그러면은 하루 만날 사람 싹 다 만나주고 물건도 좀 팔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5일을 6일을 쉬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죠. 본인들 말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상담을 해봤을 때 본인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파트너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고객들을 제가 다 관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가게를 들여다보면 이제 물어보면 이제 뽀록 반하는 거죠. 누구누구 씨 최근에 오셨어요? 딱 물어보면 나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는데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얘기 들으면 뭐예요? 제가 갈 때 빼고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 안 될 수밖에 없죠. 저희 사업은 무조건 숫자 싸움입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관리하고 쫀쫀하게 관리를 할수록 거기서 열릴 가능성이 큰 건데 내가 실제로 뛰지 않고 우리 스폰서는 왜 나 도와주지가 않아? 라고 스폰서 탓으로 동기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업 초반기에 시작을 했을 때 독립된 자영업이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고 수학적으로 마케팅 플랜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언제나 스폰서는 나의 반쪽이 또 있는 것이고 내 밑에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 미워할 수도 없죠. 제 파트너기도 하니까. 그 파트너들한테 또 잘해야 돼요. 또 이거를 또 우리 스폰서가 또 내 밑에 있는 파트너 좋아한다고 또 며칠 전에 또 제 밑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어요. 자기 파트너를 질투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국장을 간다는데 그분도 국장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 파트너가 안 가져가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또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언제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폰서의 후원은 언제나 시한폭탄이다.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스폰서더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은퇴를 할 수도 있고 언젠가 나보다 뛰어난 파트너가 나올 수도 있고 언젠가 나보다 훨씬 상황이 절박한 파트너가 나오면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스폰서가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고 있을 때 그걸 100% 내가 복사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제를 100%. 저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를 내가 토시 하나 안 받아 적고 토시 하나 안 받아 적으면 안 되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받아 적으면서 내가 저거를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나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거를 내가 스스로 사업 설명할 수 있고 내가 후속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후속 관리 갈 때도 그런 거 말 한마디 한마디 농담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을 때 제가 가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사업자분들 처음에 소비자들 만나러 가면 너무 어색한데 스폰서가 갔더니 분위기가 술술 풀리고 매출이 술술 올라와. 이거는 스폰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분위기를 잘 끌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렇게 어색해질 때 스폰서는 어떤 얘기를 했네. 분위기가 이럴 때 좀 험악해졌는데 이럴 땐 스폰서는 어떻게 풀었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배우려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이게 노트가 남아나지를 않고 정신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강의들을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 들었던 내용이구나. 들었던 내용이구나. 근데 그 내용이 다시 언제 새롭게 들리는지 아세요? 제가 본사 강의를 맡을 때, 본사 강의를 맡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마케팅 플랜들 하나하나 다 들어보는데 제가 다 원데이 가서 들었던 강의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앞두고 듣는 강의들은 정말 그 밀도가 달라요. 제가 정말 열심히 듣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 적게 되고 다 열심히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열심히 드리고 제가 정말 사업자분들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하나는 뭐냐면은 스폰서가 처음에 나한테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이 후원이 평생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만 가는 거죠. 초대만 그냥 하고 나는 뒷짐지고 있고 스폰서가 미팅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안 듣는다든지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스폰서가 후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후속을 가지 않는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언제까지고 그거 3개월로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3개월 내에 내가 스폰서가 하는 얘기 다 받아줬고 내가 하는 관리 다 할 수 있고 물건 다 팔 수 있게끔 그 기간 사실 애터미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제품 주력 제품 해모임, 앱솔루트, 이브닝 뭐 요거랑 또 뭐 있을까요? 또 그리고 뭐 마케팅 플랜 설명한 거 보상 플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비전 설명, 비정 설명 뭐 길게 할 거 없잖아요. 저의 인생 시나리오 이야기 한 10분 정도로 늘려서 하면 됩니다. 요것만 딱 저희가 5개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이 정도는 사실 일주일이어도 끝낼 수 있는 분량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언제나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보고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하는 연습을 좀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직급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믿음과 의존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를 저는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도 파트너도 믿지 말자라고 하는 경우. 왜냐면은 스폰서 역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보다 더 큰 라인 생기면은 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저희 형제 라인에서 더 큰 라인 나오면은 스폰서는 그게 사업이니까 후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런 경우들, 반대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스폰서가 나보다 역량에 못 미쳐요. 그러는 경우에도 스폰서한테 굉장한 배반감을 느끼고 트러블이 나는 경우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스폰서, 내 파트너가 생겼는데 우리 스폰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부업이에요. 내 파트너를 잘 안 챙겨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는 거죠. 스폰서한테 가끔씩 그래도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하나씩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전화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스폰서가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스폰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게 저희가 각자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담들이 들어올 때마다 참 난감을 해요. 참 그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한테도 별로 안 어려운 일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한테도 괜찮은 일인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 개인 사업인 거예요. 그거를 내 스폰서라고 해서 뭐라고 또 기대를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건 실망인 경우들이 너무 많고 팀워크가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결국에는 오래 보고 갈 사람들은 스폰서들이고 파트너들이잖아요. 사업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사업자들 간의 관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내 포인트 다 받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은 우리 스폰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딱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폰서의 후원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저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들 그 사이에 있는 본인 스폰서들은 개인적으로 스폰서 뭐 팀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사실 스폰서 후원이잖아요. 후원을 해주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좀 이해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 후원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받으면 제 사업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 수도 있지만은 스폰서가 역량이 안 미쳐.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그런 비웃장은 전혀 없어. 스폰서가 못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줄 수 있는데 또 그 스폰서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후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밥값을 잘 내는 스폰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스폰서는 우리 센터 청소를 잘해주는 스폰서도 있고 다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스폰서한테 왜 스폰서한테 이것도 못 해줘요? 제가 어려운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 했을 때 그 스폰서의 그 하나 남은 후원마저도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럼 결론은 누구 손에? 내 손에. 결국에 나는 스폰서 도움을 받아서 내 그룹을 키워가면은 좀 더 수월해지는 건데 내가 그 능력을 완벽한 스폰서를 바라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파트너들한테 언제나 얘기를 하는 거는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은 파트너가 스폰서를 따라버릴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저희 부모님 역시도 사실 위에
정말 본부장님들이 많으세요. 그 본부장님들 많지만은 그냥 두 다리 다 해버리셔가지고 위로 뻗쳐 나가버렸던 케이스고, 저 역시도 중간에 나왔지만은 지금 저희 총장님의 주자가 될 정도로 그룹이 많이 커졌으니까 제가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스폰서가 나보다 못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임페리얼이 될 제목인데, 이 사람은 임페리얼이, 나는 5년 만에 임페리얼이 될 수 있는 제목인데 우리 스폰서는 20년 만에 될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근데 내가 이 스폰서가 도움을 바라고 내가 넋을 놓고 있는다고 해서 이 스폰서의 사업 속도에 나를 맞춰요. 그러면은 나는 5년 만에 될 수 있는 사람인데 20년 동안 내가 버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릇은 다 다른 거거든요. 스폰서가 그것도 못 해줘요?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스폰서의 제목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릇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만 바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스폰서와 나의 팀워크에도 좋고 나의 사업에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저 횡설수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45분이 되어버렸어. 거의 한탄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이제 직급 같은 경우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사실 직급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언제나 목표를 세워보고 제가 스스로 치고 나갔던 게 좀 버릇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보다 어린 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다 세일즈 마스터인 거예요. 말레이시아 사업 나오신 분들은 다 세일즈인데 저는 에이전트인 거예요. 저는 세일즈가 너무 가고 싶다. 세일즈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세일즈가 됐어. 그러고 나서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태국으로 넘어갔는데 다 샤론이신 거예요. 근데 샤론 미팅에 제가 또 이제 후원을 요청을 한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도구 임페리얼, 이혜정 임페리얼 같은 경우인데 제가 그때 또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혜정 임페리얼이 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잡았어요. 저도 파트너인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좀 잡았어요. 제가 사업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좀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실적인데도 이제 조금씩,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당시 크라운이셨는데 세일즈였던 저와 소통을 조금 해주셨던 거.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되면서 내 파트너들이랑 이야기할 때 너도 가끔씩 와서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갔더니 다 샤론인 거예요. 근데 세일즈인 저 혼자 끼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마디라도 얻어 들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쪽팔려더라도 이제 꼈죠. 이제 민망하더라도. 그랬지만은 제 언제나 꿈속에 나는 다이아라도 가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 샤론을 제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에요. 샤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다 보니까 밑불에서 저희 무한 단계의 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2달 만에 10,000명이 넘게 가입을 하면서 제가 목표치 않게 한 명이 밑에서 다이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도를 보니까 한 15일 동안인데 한 7일, 8일 때 보니까 다이아가 한 명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국에서.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간 샤론입니다. 제 목표대로 된 간 샤론이 아닌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목표대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너무 뭐라고 해야 돼? 황송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벌써 샤론이라니 이런 생각이 저 안에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 스스로 만족을 해버린 거죠. 샤론이라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해버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목표 세우는 걸 조금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 제가 계획을 세우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짜맞춰져서 사람이 나타나든 매출이 올라오든 해서 가는 상황들이 생겨나요. 근데 제가 목표를 놓잖아요. 그 이상에서 가는 상황이 전혀 안 나와요. 제가 샤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샤론에서 그러니까 직급에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미쳐 있어가지고 세일즈 다이아는 어떻게든 갔어요. 빠르게 갔는데 샤론에서 2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구도가 죽어도 안 나와요. 왜냐면 제가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혼자 열심히 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 목표라는 걸 성정을 딱 내가 해놓고 그거에 짜맞춰서 내가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30살이 될 해야지 때쯤에 뭐 하겠네. 어느 날 매출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목표 다시 짜야겠다 해서 그때 세웠던 게 리더스 클럽이었습니다. 리더스 클럽을 내년에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목표를 세우자마자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제가 2021년에 리더스를 목표로 해서 달려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2020년에 들어가 버렸어요. 목표를 세우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는 계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안 되겠거니 해가지고 계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리더스 클럽 입성을 했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월 1억을 찍었다. 근데 또 해보니까 더 웃긴 거는 1억이 아니라 1억 6천만 원을 찍은 거예요. 제가 거의 그룹이 그때 한 2배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딱 느끼고 본부장을 목표로 생기면서 또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때부터 딱 12월에 제가 리더스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본부장을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실패를 때부터 나는 너무 비아도를 많이 했어요. 네,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실패가 저는 처음 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 박수민 샤론님 좀 아실 수도 있고 제가 작년에 본사에서 행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행사가 16일이었거든요. 행사를 하러 딱 갔는데 그날 이제 제가 본부장 도전을 했던 달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이아 가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화가 안 받는데 그리고 단톡방에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잠적을 탄 거예요. 제가 그때 회장님이랑 앞에 있고 제가 그때 막 사회 보던 때였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표정이 완전 정색하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실패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간다는 사람은 보내야 되잖아요. 샤론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컸어요. 와, 씨, 이거 또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파트너 스폰서 간에 찌그덕 찌그덕이 생기죠. 너는 간다고 해놨으면 가야지. 그 밑에 있는 팀들이 완전 다 왕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묻어라.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해라 하고 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뻥을 치자. 이 사람은 그냥 잠적을 탄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거다. 코로나에 걸려갖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자 하고 3개월 뒤에 다시 도전을 하자 해서 목표를 짰는데 또 이번에는 그분은 또 다이아를 갔어요. 근데 웃긴 거는 또 다른 데서 또 펑크를 냈어요. 다른 데서 펑크를 내서 해외다 보니까 펑크가 이런 게 참 많아요. 저는 양옆이 해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펑크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또 딴 쪽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또 실패를 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실패를 했을 땐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이거 손실 어떻게 메꾸지? 아, 진짜 나 미쳐버리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결국 또 물건 이거 또 언제 답하냐? 이거 또 연락에 팔았어요. 근데 또 3개월 뒤에 또 해서 또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냥 실패네. 또 이번에도 실패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했는데 2달 뒤에 또 도전했어요, 여러분. 또 도전했는데 뭔 느낌이냐면요. 그때도 또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서 뽀록이 났어요. 한국에서 펑크가 나갖고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들은 욕을 애인간치 했죠. 얼마나 준비를 개판 세판으로 해놨으면은 이렇게 펑크가 계속 나냐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저 혼자 가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스폰서 직급이랑 같이 연관돼서 가는 거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저 혼자 스타 가는 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펑크가 나는데 세 번째 펑크가 날 땐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암시랑 또 안 해. 예. 그냥 실패했네. 그냥 그리고 손실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같은 실패인데 여러분들 손해가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유도 같은 거 할 때도 막 엎어치기 막 하고 저희가 막 낙법 같은 거 하고 할 때 막 여기 굳은 살 베기고 피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나갈 땐 진짜 아픈데 계속 넘어져 버릇해. 암시롱도 않거든요. 제 안에 스스로 쿠션이 계속해서 생기고 제가 도전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찾잖아요. 같은 사람이 3개월 만에 도전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직이 계속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째 제가 스타 도전을 했을 때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뭐냐면은 보통 스타를 하면은 쉬죠. 큰 직급일수록 3배씩 커지다 보니까 이게 하고 보니까 그렇게 뭔가 안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달 뒤쯤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3달 뒤에 한 번 더 유지를 했어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3달 뒤에 되네. 2달 뒤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2달 뒤에 또 유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 안에 스타 유지를 그 간 해 6월 달에 갔는데 그 연 안에 다 유지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 뽀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로열 리더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200만 원 뽀록이 나니까 제가 기운이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세우시면은 어떻게든 그거는 짜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폰서 목표에 나를 맞추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폰서 상관없이 목표를 짜는 거를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왜냐면 그거 맞춰서 뛰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거에 맞춰서 늘어나더라고요. 내 그 목표만큼은 못 가더라도 어찌됐든 늘어나면 된 거잖아요. 돈이 늘어나면 된 거잖아요. 돈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로열 리더스 이거를 딱 실패를 하고 나니까 또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안 돼버렸네. 이거를 또 어떡하냐. 또 기운 너무 빠지다 막 몸살이 막 갑자기 오면서 막 갑자기 없던 아토피도 생기고 막 병들이 막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제가 그때 또 한 번 놓은 거예요, 목표를. 그래갖고 이번 년 상반기를 제가 일은 꾸준히 했고 열심히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9시에 나가고 저녁 10시까지 계속 하기는 했거든요. 계속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조직이 점점 줄어요. 줄어요. 줄고 직급 구도가 그때쯤이면은 제가 로열을 만약에 갑자기 해서 갔다라고 했으면 로열 갔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로열 구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6월 달쯤 되니까 로열 구도가 그때는 로열 갈 수 있었어요. 그냥 몰아서 분위기 몰아붙였으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왜냐면 막 직급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사람들끼리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딱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목표를 놓으니까 또 정작 매출은 안정세에 들었지만은 정작 조직은 줄어든 거예요. 소비자들은 많이 늘었는데 매출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들은 줄었고 직급은 또 로열은 힘들어진 구도가 된 거죠. 그래서 6월부터 지금 다시 로열 마스터를 도전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직급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계속 서재영 총장님이 계셔가지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그리고 제가 갑자기 또 말하다 보니까 민망해지기는 하지만은 목표라고 하는 게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 중요성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표를 세웠을 때는 팀이 커집니다. 근데 제가 목표를 놓고 제 입에서 이 사업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들어가는 순간 제가 몸이 움직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왠지 또 몸살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힘들어진 것 같고 비 오면은 괜히 또 나가기 싫고 오늘 파트너 낼 거니까 어차피 약속 안 잡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몇 월 달에 목표라는 게 딱 계획이 있으면은 죽자 살자 전화를 하죠. 전화라도 돌려요. 소비자들한테라도 전화라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물건 마지막으로 쓴 거 언젠데 언제 다시 주문하실 거예요? 막 하면서 전화라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래도 파트너들이 감사하죠. 스폰서들이 뛰면은 파트너들은 감사하죠. 그러면서 팀워크도 점차 강해져 가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안 뛰기 시작을 하면 분위기 전체가 가라앉는 거고 누구 다 같이 재심합력을 해서 열심히 뛰고 목표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점점 기운 받기 시작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2배, 3배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번 달이 오늘 굿모닝 애터미에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아침부터 체를 할 뻔했는데 이번 년이 이제 80일도 안 남았다고 굿모닝 애터미가 앵커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80일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애터미 안에서 시간은 정말 너무 빨리 갑니다. 정말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낙천적으로 버티면 되겠지 이거. 그리고 내가 그냥 주도적이지 않고 그냥 시스템만 나오면 되겠지. 그리고 스폰서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 마음대로 하면요. 여러분들 3년 지나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확률이 너무 커요. 근데 그 3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타임라인을 딱딱딱 재놓고 나는 언제까지 무조건 승급을 할 거야. 아니면 언제까지 뭐 지금 만약에 내가 30만씩 맞는다. 못 맞으면은 내가 30만씩 언제까지 딱딱 맞을 거야. 30만씩 맞고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 70만씩 맞을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직급이라든지 이런 목표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사업이 좀 나가지 않을까. 저희 코로나 때 저희 센터 많이 무너졌거든요.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이제 메인 라인이든 원줄이든 격가지든 상관이 없이 스스로 목표 세워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는 분들은 어찌됐든 계속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총장님을 오히려 들들 볶고 있어요. 목표 세워라. 총장 가고 좀 쉬시는 것 같아가지고 미쳤냐 이러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제가 아까 스폰서한테 들들 볶지 말라고 해놓고 저 여기서 이렇게 들들 볶는다고 해도 저희 스폰서는 그래도 저희 집안에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 후원 내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너무 중요한 거 많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제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80%, 90% 긍정적이지 않고 열심히 안 하세요. 예. 근데 저는 입 밖으로 못 냅니다. 왜냐면 파트너도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 팀이 아니니까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말하는 얘기예요. 저도 깝깝해 죽겠어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말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 몇 명인가? 내가 실제로 포인트 이번 년에 저번 달에 요만큼 올라왔는데 실제로 내가 15일 동안 포인트 계속 늘고 있나? 안 늘고 오면 일 안 한 거죠. 계보도 딱 봤을 때 마지막으로 회원가입되는 사람이 뭐 2달 전, 3달 전 이러면은 저는 2~3달 동안은 제대로 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목표 딱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치고 나가셔가지고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스폰서 목표에 나를 꼭 안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스폰서 목표나 스폰서들의 후원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파트너들 중에 이 얘기도 해야 됐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파트너들 중에서도 나의 열정에 못 따라오는 진짜 파트너들. 어딘데? 안 예. 온대? 그 파트너들도 언제나 이 얘기는 너무 길어져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 보면은 저희는 무한 단계입니다. 그 파트너한테 제가 끊임없이 뚫고 나가서 한 줄만 해줘도 저는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쎄 빠져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뭐 샤론 스타 가시려면은 하셔야 되지만은 그래도 2줄 하셔야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파트너 스폰서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스폰서 파트너 내가 없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 내가 끊임없이 해서 주자가 되면은 그때는 나에게 후원이 내려오겠지.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후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후원은 내가 요청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내 목표대로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코로나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센터, 우리 라인의 분위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생각으로 사실 정말 사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해외 라인 이제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사실 세계 라인을 하고 지금 방글라데시랑 이제 우즈벡에서도 새로 나와가지고 2나라를 또 왔다 갔다를 해야 되고 6나라를 그러니까 한국까지 하면은 6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실 언제나 저 혼자 다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가끔씩 있는데 그걸 제가 내려놓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탓해봐야 어차피 올 거 안 와. 그러니까 그냥 가고 내 밑에서 나 같은 사람 찾는 게 빠르겠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총장 어찌가 됐든 가야 되는 목표 있어요. 근데 스폰서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든 말든 사람 나올 것 같고 이 사람이 직급자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같다라고 하면은 나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어디서 사람 나올지 모르고 내가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우리 라인 그리고 우리 회사의 분위기에 상관없이 내가 꾸준히 나가면은 거기에 내 속도에 맞춰가지고 나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 정말 저도 지금 본부장을 한 명 또 간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같이 뛰는 입장으로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해보고 저희가 형제 라인이 되면 엔가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좋잖아요. 사실 매출이 늘어나면 형제 라인 매출이 늘어나면은 전체 파이가 커져서 엔가도 늘어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2년, 3년 뒤에 같은 사업자로서 같이 성장하고 즐겁게 웃는 날 왔으면 좋겠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